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 2만 1,000명분이 오늘 국내에 도착해 내일부터 투약이 시작됩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나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우선 처방됩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85명으로 오늘 확진자 수는 4,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90% 가까이가 오미크론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가족들은 실종자 6명의 생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오늘 구조견들이 반응한 지점인 26에서 28층을 집중 수색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출 1조 달러 달성 청사진을 내걸고 10대 그룹 CEO들에게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등 게임 공약을 내놓으며 2030 남성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7% 올라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급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도 지역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85명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는 줄었지만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어제 발표된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3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달 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 확진자가 현재보다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지금의 엄격한 K-방역으로도 오미크론 대유행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방역 목표를 전파를 막는 것보다는 피해 최소화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오미크론 변이가 비교적 경증이라 오는 3월이면 종식될 거란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오긴 했는데요. 다만 방역당국은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거리 두기는 현 수준을 2주 더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코비드와 관련돼서 어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상임위원회 기자회견.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인 오명돈 위원장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비해 의료 대응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국내 첫 임상 결과에서 델타 바이러스보다 폐렴을 덜 유발하는 등 증상은 덜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확산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방역의 목표는 전파 방지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와 사회기능 유지에 두어야 하며 엄격한 K-방역을 유연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 위원장은 설 연휴 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이후부터는 거리두기 수준을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동네 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우선 진료한 뒤 양성 반응이 있을 때만 PCR 검사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역시 방역 체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대와 맞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속도와 효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방역 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하는. 다만 3차 접종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막는다는 기조를 유지해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거리 두기는 현 수준 그대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당정협의에서도 정부는 다음 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2, 3만 명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 두기 연장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편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참석 후 입국한 70여 명이 확진된 가운데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안, 위저우에 이어 이번엔 안양이 봉쇄되며 세 도시에서 발이 묶인 인구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 명에 달합니다. 숨막힐 듯한 봉쇄 정책의 파급 효과로 글로벌 공급망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인구 1,300만의 시안과 110만 위저우에 이어 이번엔 인구 550만 안양시가 봉쇄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코로나19 확진자가 90여 명이 나왔고 이 가운데 2명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10일부로 안양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累计排查密接1336人，次密接1757人，均已落实隔离管控措施。 이렇게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중국은 오미크론이 폭증하는 미국발 항공기 60편에 대해 운항 취소 조치도 내렸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은 급기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중국 텐진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폭스바겐도 닝부와 텐진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20일 넘게 봉쇄 중인 시안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봉쇄 지역 주변의 항구 역시 폐쇄되며 물류 이동이 원천 차단돼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39층짜리 아파트의 16개 층 외벽이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죠. 어제부터 실종자 6명을 찾는 수색이 시작됐지만 생사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파트 외벽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39층 가운데 16개 층이 붕괴하면서 주변에는 희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때문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됐습니다. 외부 대피하고 계속 소리가 이제 계속 나니까 아이고 이게 그냥 레미콘만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큰 사고다 이렇게 느꼈죠. 붕괴한 아파트 앞 거리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상가는 유리가 깨지고 내부는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저는 가게 안쪽에 있었으면 유리가 다 닿았고 저는 어디 다치거나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외벽이 무너진 23층에서 38층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건물 잔해는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반경 200m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이 모든 길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지만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뭐 언제까지 기다리고 이 어제같이 그렇게 추운데 사람이 어떻게 살으라고 연락도 안 된디. 가족들은 실종자 6명의 생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연일 경제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출 1조 달러 달성 등 산업 대전환 공약과 함께 10대 그룹에는 청년 채용 증가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방 인사 영입도 발표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잇따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경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산업 대전환 7대 공약을 공개하며 수출 1조 달러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10대 그룹 CEO들과 넥타이를 풀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특히 청년 채용 부분을 부탁했고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저성장의 그 피해를 고통을 완전히 다 떠안게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우려를 듣고는 산재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경영자라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또 깜짝 국방 인재 영입 발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면서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자칫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달리 지지율 상승이 지지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섰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윤 후보의 공약을 성별 갈라치기, 매우 나쁜 정치라고 다시금 비판했습니다. 매우 나쁜 정치다.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정치를 왜곡했던 지난 40년 지역주의 이상의 저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늦은 저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심 후보가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한 채 숙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의 선언은 정의당 대표인 여영욱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극히 일부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의 쇄신과 대선 전략을 고민하는 차원이라는 취지인데 그만큼 오르지 않는 지지율을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현재 심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달리 지지율 5%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안으로서 국민들께 아직 믿음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곧 여러모로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일정 중단에 후보 사퇴나 단일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정의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량만 무려 7시간으로 전해지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기자입니다. 온라인 매체 오마이뉴스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와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전체 분량만 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통화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김 씨의 사적인 이야기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에서 15회 했다며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씨의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A씨는 기자 신분을 밝힌 채 전화 통화를 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시민단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저녁 8시 40분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유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지 사흘 만인데 약 석 달간 투숙하던 모텔에서 종업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친구들가 바로 왔어. 가만히 누워서 가던데. 당시 이 씨는 객실 침대에 누운 상태였는데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단서가 없고 유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연락이 안 돼갖고 친누나가 실종 신고했다고. 설마 사망 시절 전혀 몰랐고 정확하게 모르죠.
앞서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CCTV 분석과 함께 오늘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사회 통합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사흘째 3차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교계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청한 7대 종단 지도자에게 오찬 간담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통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합과 화합은 정치가 해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을 포함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또 설 연휴를 맞아 오미크론이 확산하지 않도록 3차 접종을 해야 한다며 종교계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해소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50대 이하의 3차 접종률이 오미크론의 피해 정도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과 불교계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 듯 불교계가 방역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까지 취소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치겠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재 대상에 북한 국적 6명이 포함됐는데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인 1명과 단체 한 곳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미국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에 나선 겁니다. 북한 국적자들은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며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인 1명과 단체는 북한의 미사일 운반 수단 개발과 거래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물품과 기술 확보를 위한 조달까지 담당하는 조직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일부 공항에 대해 비행 금지까지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I would point you to the FAA, who has put out a statement about it. I believe it was a 15-minute ground stop, and they did it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and they were going to be assessing their approach moving forward.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도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7% 올라 198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집계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5.5% 올라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중반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55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창업주 직위를 이용해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는데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50억 원대의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위원.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한 겁니다. 법원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을 저가로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을 사유화한 점,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교란시킨 점, 계열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서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다만 검찰이 산정한 595억 원의 횡령 배임 금액을 재판부는 70억 원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형량이 낮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한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스타항공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서 또 불이 난 건데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이라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공장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물을 뿌려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SK에너지 울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있는 3층짜리 건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2시간 40분 만에 가까스로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위해서 주수를 하면은 화학 반응이라든지 폭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주변으로 불이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을 끈 뒤에도 ESS 내부 온도가 150도까지 치솟아 열을 식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배터리 자체에서 불이 나느냐 아니면 그 배터리 자체가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난 거냐 원인을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협조해서 최근 4년 사이 ESS 관련 화재는 30건이 넘지만 대부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내부 열기가 완전히 빠지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러분은 상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체로 무시무시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선입견을 바꿔줄 전시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빨만 봐도 공포가 느껴지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죠? 이런 상어의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움직임이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는데요. 바로 상어의 모든 것을 담은 전시회입니다.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려졌지만 현실은 다르다는데요. 대부분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사람에게 관심조차 없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장 큰 상어, 메갈로돈의 실제 크기 모형도 등장했는데요. 상어는 과연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종종 어미를 잃거나 아픈 새끼 길고양이를 데려오는 이른바 냥줍 얘기는 들어봤어도 곰줍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혼자 남게 된 걸까요? 철장 속 아기 불곰 한 마리. 눈을 뒤집어 쓴 채 추위와 낯선 환경에 떨고 있습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의 한 야산에서 구조대가 구덩이에 빠진 아기 곰을 구조했는데 어미곰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아기곰을 병원으로 옮긴 겁니다. 이후 종합검진을 진행했는데 추위에 장시간 떨었지만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아기곰을 동물원으로 보낼지 어미를 찾아줄지 고민에 빠졌다네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상상, 이젠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곧 올림픽의 명물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보시죠. 이제 3주 뒤면 각 나라의 취재진들로 가득할 중국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의 식당입니다. 천장에 분홍색 기계가 보이는데요. 음식 서빙을 대신할 로봇이라고 합니다. 음식이 눈높이까지 배달되면 그대로 꺼내 테이블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차곡차곡 햄버거를 쌓는 등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모두 로봇의 몫이라는데요.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려고 로봇을 도입했다고요. 로봇이 만든 음식 맛은 어떨지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죠. 농산물 역시 온라인 라이브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고 농가에는 소득 향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10여 년간 낙농체험 젖소 목장을 운영했던 안용대 씨.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급감하자 지난해 중순부터 매주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충북 청주에서 직접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지어서 산지 직송으로 갓 짜낸 신선한 우유와 요거트, 자연 치즈를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판매하는 건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 상승폭이요, 한 2배 이상 더 증가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소통을 통해서. 경북 경주에서 도라지 정과를 만들어 온 업체도 온라인 판매 채널을 구축하며 매출이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시장까지 개척하는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후 매출도 2배 이상 향상하였고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농산물 등 식품 분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은 3년간 연평균 24.8% 성장하며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농가의 전체 매출액 역시 1년 전보다 평균 17% 증가했습니다. 네, 소비 환경이 급변하면서 농가에게 마케팅 영역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들은 호응과 관심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유통망이 사실상 붕괴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채널은 이제 농가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 강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을 뿌리고 있는데요. 서해안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과 제주에는 1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0cm 안팎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또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눈이 날리거나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츰 기온이 오르겠고요.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 없는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 영하 13.4도, 대전은 영하 5.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구 1도, 부산은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